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영민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먼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오는 2029년까지 23만여 호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외에 올해 하반기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수도권에 신규 택지 2만여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또 오는 8월에 추가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연락 주실 곳은 02-2128-8504번, 서울전화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외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가능한데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셔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직접 확인해서 방송에서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함께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면서 채팅 통해서 또 방송에 참여해 보시죠. 그럼 여러분의 시그널 기다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참여 방법 보고 오셨습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LS코리아 글로벌의 박성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바쁘게 방송 진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정말 많은 부동산 관련 상담들이 쌓여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의 하우스토리 퍼스트시티 474세대 미분양으로 2025년 11월 입주인데요. 구입해도 될까요? 투자 목적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아직 입주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는데 어떨까요, 여기는? 들어가기 전에 뭐 분장실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서울권 내에 내 집 마련, 경매로 내 집 마련한 우리 앵커님한테 축하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공이 오늘 그 상담 내용에서도 매수 상담 내용이 좀 많아요. 매수 네. 상담 내용이 지금 이제 안성시 죽산면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과연 이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매입해도 좋겠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죽산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인근에 죽산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장원 1, 2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두원 공과대학교 안성 캠퍼스가 위치해 있는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주변의 교통 환경이나 일자리를 좀 봤을 때 바로 인근에 이제 그 중부고속도로 일주가이시가 3km 이내에 있고요.
자, 개발 호재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인근의 위쪽이죠. 위쪽에 안성 그리고 용인 쪽에 들어가는 용인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바로 요 지금 라인이 제2경부고속도로 하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예정돼 있는. 그렇지만 두 지금 호재 같은 경우에는 본 아파트에서 약 10km가 넘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어떤 호재보다는 간접적인 호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반적인 입지를 좀 설명드리고요. 자, 그러면 본 아파트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총 아파트의 세대수는 474세대고요. 25년도 내년도 11월 달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자, 신규 물건이기 때문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크게 의미가 없다 보여지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12월 달에 분양 공고를 내고 올해 1월 달에 청약이 시작됐어요. 청약을 해서 청약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자, 74제곱미터 지금 평형대의 AB형 타입이 경쟁률이 지금 분양가가 한 3억 5천대 나와 있는데 경쟁률이 0.03대 1. 그리고 84AB 타입이 3억 7,600부터 3억 9천대까지 4억, 확장비까지 한다면 4억이 좀 넘겠죠. 경쟁률이 0.01대 1의 어떤 저조한 청약 성적을 받아서 좀 관심을 좀 덜 받은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낮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분양가가 좀 다소 지금 지역 대비해서 높았다는 의견이 좀 있고요. 또 시청자 많은 청약 준비자들이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를 못 느꼈다라고 하는 보여지고, 또 분양 시기가 너무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자, 이 물건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미분양 아파트를 투자한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지적으로 안성 시내에서 다소 외곽의 위치에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간접적인 교통 호재가 부족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일자리와 그리고 인구 유입 호재도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 전세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될까도 꼭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수도권 내에서도 초양극화 현상이 지역과 단지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본 물건 내에 있어서는 투자 목적으로는 매수를 비추드린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시청자분께서 목적을 명확하게 해주셨죠. 투자 목적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추천할 만한 건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입지도 좀 외곽에 있고 교통호재도 부족하고 그리고 일자리가 부족해서 사람이 모이기에도 약간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특히 주택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키 맞추기 현상이라고 해서 이 외곽 지역으로까지 이 온기가 번진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어디가 나에게 좋은 투자처일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다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128-8504번 연락 주시죠.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산시 상록구 사동의 푸른마을 주공 5단지 아파트 보유 중입니다. 전망이 어떨까요? 일정 시점에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제가 여기 봤는데 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자, 이 아파트 주변에 제가 이제 이 아파트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미래가치, 교통호재, GTX-C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걸로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록수역의 정차 예정인 GTX-C의 착공이 올 1월 25일 날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 상록수역 일대에 지금 이쪽 번호 주공아파트부터 월드아파트까지 한번
GTX에 대한 호재가 굉장히 들끓었을 때 이 아파트들의 어떤 재건축에 대한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방송 내용이 어디인가 있을 겁니다. 그 바로 인근에 있는 푸른마을, 자 주공 아파트인데요. 푸른마을, 늘 푸른 아파트, 푸른마을 주공 2단지, 3단지, 4단지 그 중에서 정확하게 단지를 꼬집어서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가장 세대수가 많은 푸른마을 주공 5단지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푸른마을 주공 5단지 아파트 지금 그 노란색으로 보이는 위쪽에 한대 압력 4호선과 수인 분당선 한대 압력의 도보권 700m에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GTX C 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상록수역까지 약 900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요. 1343세대 2000년도 5월 달에 준공이 완료돼서 현재 25년째 아파트. 용적률이 147%, 건폐율이 18%입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토지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평과 24평대, 지금 용적률이 147%, 건폐율이 18%, 그리고 대지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지 지분의 평균 가격이 약 14.5평이 나옵니다. 자,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는 제가 항상 건폐율, 대지 지분까지 따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다못해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도정비 사업을 갔을 때 사업성, 그리고 내가 추가 분담금에 있어서 부담이 얼마나 갈 수 있느냐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20평대 아파트의 지금 현재 가격은, 실거래가 평균 가격은 2억, 지금 최근 가격 같은 경우에는 2억 9천만 원 정도. 2억 9,500이 지금 마지막 가격으로 찍혀 있고요.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한 20% 정도, 한 7천만 원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24평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마지막 거래 최근 1개월, 지금 평균이 의미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이 상승세에 지금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의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3억 9천대까지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12% 정도, 약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떨어져 있는 가격대의 실거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본 아파트 가져가느냐, 일정 시점에서 매도하느냐. 첫 번째,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30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의 재검토 대상입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예전에 재건축이나 조정비 사업을 하려고 했다 미충족됐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한다라고 하는 일단은 호재가, 나름대로의 호재가, 직접적인 호재가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교통 호재인 GTX-C의 상록수역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아파트, 이 아파트는 매도보다는 지속적인 보유가 맞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도냐 보유냐 그것이 문제로다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보유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몇 가지 호재가 있죠. 개발 호재,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GTX-C 노선이 이 근처를 지나게 되니까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보시고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도 문자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생방송 언제 하시나요? 저희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33평을 10년째 보유 중입니다. 매도 타이밍 언제가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사실 유명한 아파트죠. 매도 타이밍 언제가 좋을까요? 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아파트를 설명을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보는 어떤 관점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리고 어떤 향후 아파트의 어떤 시장의 흐름, 동향을 제가 이 상담에 녹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 방송 때 대구 아파트를 팔고 대구 아파트를 서울로 왔을 때 규제 지역, 그렇죠? 규제 지역에 있어서
초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으로 실거주문 들어가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댓글에 달린 거 보니까 왜 아파트를 안 찍어주냐, 예, 그런 어떤 항의성 글도 있었는데 방송에서는 많이 안 찍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번 때 그 70대 노부부는 왜 몇 군데를 찍어줬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나름대로의 어떤 제 마음의 동향이 돼서 좀 그래도 그렇게 좀 찍어드렸는데, 자,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강남권에서의 메이저급 아파트고요. 그리고 재건축의 대명사를 할 수 있죠. 대명사를 할 수 있고, 지난주 방송했던 청량리 미주 아파트 기억나시죠? 청량리 미주 아파트하고 나이가 갑이에요. 예.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동갑이고요. 70년대생이에요. 예, 78년생, 네네. 78년생. 음마 아파트보다 대체 살이네요. 형님입니다. 한 살 네, 형님. 그렇죠. 한 살, 8개월 형님이에요. 8개월 형님. 네네. 8개월 형님인데. 자, 본 아파트 주변에 잠실 엘스 바로 앞에 종합운동장이 있죠. 잠실 엘스 바로 옆에 리센츠가 있습니다. 리센츠 뒤쪽으로 트리지움이 있으면서 엘리트가 형성이 됐고요. 2008년도생일 겁니다. 이 아파트들이. 바로 옆에 잠실 주공 5단지가 있고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잠실대교 우측이죠. 우측으로 장미 1차, 2차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 잠실동 지역에서의 메이저급, 메인급들 아파트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공이 이 아파트의 특징은 뭐냐면 규제 지역 내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아파트 지구가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고로 투자 수요는 들어갈 수가 없고 다주택자가 실거주할 수 있는, 바로 실거주할 수 있는 실거주 수요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2호선, 8호선 잠실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3,930세대, 연도수는 1978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고요. 현재 재건축 현황을 본다고 하게 되면, 자, 수업 설립 인가가 2013년도 12월 19일 날 일어나서 지지부진 오다가 신통기획으로 가서 지금 진행해 오고 있고요. 최근에 2024년도 6월 달에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변경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불과 2달 됐죠. 2달 되면서 잠실역 표시를 하겠는데, 잠실역 지금 현재 잠실 주공 5단지고요. 5단지고요. 색상을 좀 바꿔볼까요? 잠실역 코너 부분, 이 코너 부분에 정확하진 않지만 이 부분이 제3종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이 됩니다. 상향이 되면서, 자, 나머지 지금 그 파란색으로 안 칠한 붉은색 같은 경우에 색상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3종. 최대 용적률 300%까지, 그리고 49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고요. 파란색은 400% 준주거 지역, 준주거. 용적률 400%, 70층까지, 70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변경안이 통과됐다, 결정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종전자산, 종우자산의 평가를 해봤을 경우에 사업성이 제고된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도 언제 팔아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언제 팔아야 되겠어요? 하는 질문이 뭐냐면, 10년을 보유했고 5년을 거주했고 라고 하면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규제지역 내에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규제지역 내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이유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소유권 등기시까지는
그렇지만은 예외 규정으로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했을 경우에는 그랬을 때는 매도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언제 팔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지난달에 지금 사업성 재고의 결정이 발표가 됐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금액이죠. 매매가입니다. 매매가. 현재 지금 가격 형성, 현재 지금 제가 지금 이 상담을 했을 때 지금 이 아파트를 보고 계신 분이 70명이 지금 넘고 계신데요.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4평부터 36평대까지 전용 76부터 81, 82 형태의 중형대형 평수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34평의 최근 매매 가격이 26억 4,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억 정도, 약 마이너스 7% 정도로 현재 가격이 회복이 됐고요. 35평 같은 경우에도 27억 7,100만 원으로 실거래가 뛰면서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 선의 거래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6평 같은 경우에도 최근 거래가 29억 4,600으로 형성이 되면서 마이너스 10% 정도. 자, 공이 강남권의 재건축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우리가 타 지역들의 아파트보다 현격하게 다시 전고점으로 향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강남부터 일단은 지금 불이 붙었고 그 메이저급 아파트에 의해서 현재 가격대가 견인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자, 전고점 대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이내로 가격이 회복되고 있는 중이고요. 또한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호재가 있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됐던 변경안이 사업성을 제고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매도 고민보다는 현재 지금 조합설립 인가가 떨어져서 지금 오랜 기간 지나오고 있고, 그 다음 달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놓고 매도 고민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관련한 상담을 진행해봤는데요. 사실 이 아파트는 워낙에 유명한 송파구의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였고, 이 재건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서 저희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 고점 대비 가격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보면서 사업 시행 인가 이후, 그러니까 이 재건축 사업이 조금 더 본격화됐을 때 매도를 해보시면 조금 더 많은 차익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광진구 자양동 자양 7구역 단독주택의 재건축 지역입니다. 저는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지 면적 85.6평으로 조합동의서 제출할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재건축 관련한 상담인데요. 이 지역은 어떻게 보세요? 자, 광진구입니다. 네. 내용의 질문이 지난 시간에 개포 4동의 단독주택하고 비슷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죠?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데 감정가가 불리하게 나와서 네. 이거 도장을 찍을까요 말까요 맞습니다. 하는 게 지금 개포동에서 그대로 광진구로 옮겨진 거예요. 지난 시간 개포동 거라면서 제가 조금 정리를 못한 것 같아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좀 앞뒤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광진구 거로 한번 다시 잡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감정평가의 기초가 되는 내용의 어떤 토지 공시가격과 개별 공시가격과 주택 공시가격, 공시지가와 그리고 공시가격을 한번 합산해 보고요. 자, 두 번째는 인근에
이 지금 자양 7구역이 재개발이 됐을 때 현재 이 주변의 대장 아파트, 신축 아파트의 34평대 아파트와 25평대 아파트의 시세를 한번 도해 보고요. 내가 그걸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 상태에서 매도를 했을 때 매도의 예상가, 가치가 얼마나 나올까를 세 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 이거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번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먼저 지금 제가 지금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지역이 자양 7구역입니다. 자양 7구역이고요. 7호선 자양역에서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한강 뚝섬이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굉장히 이 지리적 입지 굉장히 좋죠. 강북이지만 건대 상권이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건너편 서쪽으로 성수 전략 정비구역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담대교를 건너게 되면 바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지리적 입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단독주택 개별적인 특징입니다. 자, 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그리고 대지 평수가 86평, 건축 연면적이 216평입니다. 216평. 그리고 1989년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고요. 자, 토지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주상용, 주거와 상업용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시 주거용과 상업용에 대한 감정평가 내용까지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자, 건물을 좀 볼까요? 건물은 단독주택과 기타 용도의 근린생활시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뿐만이 아니라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에 대한 어떤 향후 어떤 가치까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어떤 물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에 2024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1,85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곱하기 86평을 했을 때 약 16억 원이 나오고요. 토지 공시지가 약 16억 원. 자,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 2024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따져봤을 때 6억 1,7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감정평가, 종전자산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금액은 약 22억 원입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시세 대비해가지고 이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색상을 좀 바꿔볼까요? 두 번째. 인근의 신축 아파트 시세를 좀 봐야 됩니다. 내 물건이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 들어왔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건폐 연면적을 봤을 때 주거 전용 면적을 따졌을 때는 1+1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현재 인근 신축 아파트로서 2023년도 7월 달에 준공이 완료된 약간 거리적으로는 약간 현 자양 7구역보다는 약간 아래에 있다고, 비슷하지 보기보다는 약간 지금 하위에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 현재 지금 신축 아파트의 대장이라고 하고 있는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시세 현재 지금 분양권에 대한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시세가 34평이 약 22억 원 정도에 나와 있고요. 23억 원. 그리고 25평이 약 18억 5천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18억 5천. 더한다고 하게 되면 약 42억 원 정도. 42억 원 정도의 탈바꿈될 수 있는 가치 플러스
상가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요걸 따져보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색상을 어떤 색으로 보시는 게 좋을까요? 검은색으로 갈까요? 색상을. 현 상태에서 매도를 했을 때, 현 상태의 건물을 매도를 했을 때 거래가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2017년도에 거래된 게 있고 그 이후에는 거래가 거의 없어요. 왜? 가격은 그만큼 올랐는데. 그렇지만은 원거리긴 하지만은 원거리긴 하지만 비교할 수 있는 물건, 주상용으로 쓰고 있는 물건의 현재 매물 호가를 봤을 때 기준을 건축 연면적이 아니라 대지 기준으로 봤을 때 평당 현 매매 예상 금액 주변의 물건을 비교했을 때 참고했을 때 평당 6,500에서 7,300이 나옵니다. 평당. 자, 그러면 86평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약 내가 지금 호가로 내놓을 수 있는 매물의 가격은 56억 원에서 약 65억 원 정도까지 형성이 됩니다. 자, 1번, 2번, 3번을 비교를 해서 과연 나한테 유리한 결정이 무엇인가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따져보시지 않아야 될까라고 저는 여기까지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옆에서 같이 열심히 계산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총 3가지를 고려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건물의 토지와 건물 가격 약 22억 원으로 계산을 해주셨고, 그리고 만약에 재건축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 그리고 1+1으로 분양권을 받았을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아파트의 가치 또 따져봐야 하는데 이 가격 한 42억 원 정도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현 상태에서 매도를 했을 때는 얼마만큼의 가치를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대표님이 예상하시기로는 56억에서 65억 사이를 예상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하게 판단을 내려서 투자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도움 말씀 주고 계신 박성규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세미나가 있어서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해 드립니다. 격주 수요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2호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열리게 됩니다. 예약을 꼭 해주셔야 하니까 02-2128-8504번으로 저희에게 예약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문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65세 부부가 살 집 보고 있습니다. 송파구 풍납동 한강변 쪽에 있는 신성 노바빌 아파트를 실거주 겸 투자로 구입하고자 하는데요. 여기 괜찮을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송파구인데요. 이번에도 또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이 좋은 아파트네요. 어떻게 보세요? 자, 한강에 예전에도 한번 위쪽 강북 쪽에 한강 조망, 뭐 역사하고는 좀 거리가 되는데 한강 조망이냐 아니면 수서에 있는 아파트냐라고 해서 그 얘기만 비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겠지만은 부동산 가치로 봤을 때는 호재가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이 아파트 65세의 중년 부부가 이제 노후를 겸비해서 실거주 하는데 투자성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들였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천호역, 송파구지만 송파구 끝자락이에요. 풍납동. 자, 그 강동구 천호동과 붙어 있는 지역인데, 자, 5호선과 8호선 천호역에서 도보 한 10분 거리 내에 있고요. 바로 인근에 한가람 아파트, 노바빌 아파트, 극동 아파트. 우리 여기 지금 올림픽대로 가다 보게 되면 아파트가 이렇게 사선으로 잘려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게 극동 아파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일조권 때문에 사선 잘려 있는 아파트. 그 아파트가 극동 아파트인데 바로 옆에 있는 신성 노바빌 아파트입니다. 자, 236세대 2000년도 준공 완료로서 25년 차고요. 391%. 자, 20년이 넘었으니까 일단은 용적률과 건폐율 봐야죠. 건폐율 29%,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대지 지분 평균이 아쉽지만 7평밖에 안 돼요. 평균이 7평에다가 용적률도
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본 아파트 25평부터 43평까지 있는데 두 분이 사시기에는 뭐 큰 평수보다는 요 세대수가 많은 25평이 딱 좋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평형대를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세대수가 가장 많은 25평을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최근 실거래가가 7억 9,300이에요. 7억 9,300인데 이야기가 언제 됐냐면 4월 달에 거래가 됐습니다. 4월 달에 거래가 됐고 최근에 지금 나와 있는 매물 가격의 평균은 9억 4천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9억 4천까지. 그러니까 8억대도 있는데 10억대 물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9억 4천 정도의 매물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입지적으로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직접적인 호재를 찾을 수 있는 사업성이 좀 낮아 보이고요. 또한 간접적인 호재도 적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적인 측면만 고려하신다고 하게 되면 일단 한강 보면서 그 공원에서 산책하시면 좋겠지만 투자성이 겸비된다고 하게 되면 매수는 비추드리겠습니다. 네, 5번째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저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한강변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실거주하면서 그 지역을 누리기에는 더없이 좋을 수가 있겠지만 투자 목적까지 좀 무게를 두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 지역은 매수하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대지권도 좀 낮고 용적률도 이미 높은 상태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저희에게 연락 주시죠. 02-2128-8504번 전화나 문자 상담 모두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 상담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의 주공 3단지 아파트를 월세 끼고 매수하려고 합니다. 17평이고요. 올해 안으로 매수할지 아니면 내년 봄쯤에 매수하는 게 좋을지 고민인데요. 상담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지금 가격이 그래도 좀 오르는 상태인데 언제 매수하는 게 더 현명할까요? 이 질문의 요점은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그거예요. 네. 그렇죠? 뭐 잠실 주공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메이저급들이 오르고 있는데 그럼 창동 지역은 서울 메인권이 아니라 외곽 지역은 어떨까요?라고 하는 건데 자 하락 시그널이 현재 지금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오른다라는 얘기가 제가 많이 들리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기사를 확인하다가 그 미국에 있는 시카고 선물협회인가? 네. 그 금리를 예상을 잘 맞춘대요. 아, 금리 인하 시그널이 예.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9월 달에 이제 시카고 그 선물협회에서 잘 맞추는데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0.25% 인하 가능성 100%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떨어지긴 떨어지나 보다. 그렇지만 한국이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는 일단은 미지수고요. 그렇지만 미국의 어떤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심리적으로 일단은 매수 심리는 더욱더 불쏘시개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면서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의 거래 동향 특히 서울 시장을 보면 지방 시장이 아닙니다. 서울 시장을 본다고 하게 되면 서울 시장의 현재 분위기가 과연 수도권 외곽, 서울 외곽, 수도권 외곽 그리고 지방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건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왜? 현 시장은 다주택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시장입니다. 현재 지금 나름대로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선방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유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와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의 유입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00건, 6,000건이 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요렇게 지금 몇 개월 간다고 하게 되면은 상승장이 맞습니다. 몇 달 더 주고 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하락 시그널보다는 심리적인 약보합 상승장의 어떤 시그널이 더더욱더 많은 시장이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완만한 급등이 아닌 완만한 상승세는
향후 앞으로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창동 주공 3단지 창동역에서 도보권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GTX 공교롭게도 GTX C노선 어떻게 보면은 북쪽 그렇죠? 북쪽의 창동역의 시작인데 창동역의 GTX C노선 1월 25일에 착공된 창동역이 바로 교통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면서 자 2,856세대예요. 35년차 아파트고 용적률이 175% 그리고 건폐율이 15%입니다. 자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엔 13.13평 정도가 되고요. 평균의 어떤 대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 초기 단계로서 창동역 우측편에 있는 창공 주공 19단지보다는 약간 사업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나름대로 사업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공사비 많이 올랐는데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 격인데 실제 호경기 2010년도 13년도 때도 부동산 가격 하락하면서 재건축 시장의 재건축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불장이 아니라 상승장이 일정 시간 지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주변에서 아파트 가격들이 확 뒷받침이 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아파트 일단은 직접적인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완만한 상승장으로서 향후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수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분석이셨습니다. 지금 GTX C노선이 위치하기 때문에 교통호재도 있고 재건축 이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를 그려볼 만한 물건이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고려하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서울 아파트 집값이 완경사를 그리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영등포구 물레동 유가의 한신 2동 아파트 공급 면적 55.99제곱미터를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가격대가 5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매입해도 괜찮을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이 가격대가 괜찮은 건가요? 가격을 좀 봐야죠. 네. 이제 지금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담이 지금 좀 적체되어 있어서 시점상 조금 전에 상담인 내용이긴 하지만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서야 지금 상담을 좀 할 수 있게 하게 됐는데 일단 그래도 한번 성심성의껏 해보겠습니다. 자, 보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남쪽 2호선 도림천역에서 한 550m 좀 떨어져 있고요. 바로 앞에 이제 안양천이 있죠. 자, 물레역과 그리고 양평역 그리고 오목천역이 바로 1km 이내에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입지를 좀 말씀드리고요. 자, 두개동에 186세대, 세대수는 좀 작죠. 그렇지만은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985년도에 지어진 40년 차 아파트입니다. 40년 차. 평형대를 보게 17평부터 38평까지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려하시는 아파트는 17평. 공교롭게 또 최근 실거래가 1개월 평균 기준이 5억 3천이에요.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인지 날짜를 좀 볼까요? 6월 달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이분일 수도 있겠네요. 이전에 들어왔던 상담 내용이라서 일단 매수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잘했냐 못했냐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잘했냐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거기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가격을 봤을 때 가격의 5억 3천을 봤을 때 현재 5억 3천 전세가 지금 3억이고요. 자, 5억 3천 정고점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18.45%, 46% 정도 약 마이너스 한 1억 2천 정도 떨어져 있는 금액대입니다. 정고점 대비해서. 아직
마이너스 20%대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 전고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 지금 특징을 보게 되면 40년대 아파트인데 용적률과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 사이트에는 없어서 다른 사이트로 갔을 때 지금 붉은색으로 한신아파트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지지분이 15.1평 지금 용적률이 183%입니다. 건폐율은 한신아파트가 18%. 나름대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용적률과 대지지분 건폐율이 사업성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쪽에 재건축이 현재 관처분까지 인가되어 있는 물레동 진주아파트 같은 경우에 약 대지지분이 22평, 대지지분이 한 21평 정도 되고요. 평균.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이 165%로서 나름대로는 지금 한신보다는 더 좋기 때문에 빨리 진행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다음에 어떤 주변의 아파트들 봤을 때는 다음 타자는 한신이지 않을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라고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좀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5억 4천에 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매수 물건이 그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호경기 시에 이 지금 어떤 기본 자료로 봤을 때는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현재 지금 5억 3천에 매수한 가격인지 매수할 가격인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20% 정도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정도 수준의 매입을 하시는 거고 매입을 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이쯤 돼서 나올 얘기가 뭐냐면은 서울의 공급 물량이 인허가 물량이 현격히 떨어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상승장의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대세 상승인지 일시적인 상승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논하고 있지만은 그 논하는 걸 제끼고 하락저항의 시그널이 과연 뭐가 있을까를 고민한다고 하면 5억 3천에 매수를 하는 걸 추천하고요. 5억 3천에 매수를 했다고 하게 되면 잘하셨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상담 5억 3천만 원인데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상담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상담이 조금 전에 보내주셨던 사연이어가지고 이미 매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현명한 선택이셨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지금 전고점 대비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고 서울의 공급 물량도 적고 이 아파트는 재건축에 대한 개발 호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에 잘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세요. 자, 이번에도 다음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의 마지막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다세대 주택 전용 24평, 지분 13평을 5억 8천으로 딸이 실거주 겸 매수하려고 합니다. 전망 어떨지 상담 남깁니다 하셨는데요. 저희 거의 다 아파트 상담이었는데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개요부터 빨리 보겠습니다. 네. 자, 다세대 주택이에요. 다세대 주택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대체 주택인데 굉장히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주거 대체 상품으로서는 그래도 서민들한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에서 약 도보권으로 330m 떨어져 있고요. 바로 앞에 허옇게 보여 가격 정보가 없는 지역이 신대방역 삼거리 지역주택조합 지역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인근에 붙어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 지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방송 시간에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진 않고요. 자, 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빌라 같은 경우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2002년도에 준공이 완료됐고 15세대입니다. 15세대. 최근에 실거래가가 2020년도 약 4년 전이죠. 3년 전, 4년 전이고. 자, 분양평을 봤을 때 28평이 제일 많네요. 28평, 27평, 25평인데 전용이 24평, 24.28평. 거의 쓰리룸 개념이겠죠. 이 쓰리룸 개념이고 이 쓰리룸 개념이 아까 20년도 9월 달에 4억 9천의 매매 거래에 어떤 실거래가 있었다.
5억 8천에 매수할 경우에 약 평당 2천만 원 정도 초반에 거래가 되는 거고요. 이 4년 전에 거래가는 1,700만 원 정도의 평당 거래가였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가격 메리트는 보통 전반적으로 노후도 한번 볼까요? 직접적인 호재가 있을까? 주변에 노후도도 높은 게 아니라 낮음. 대지 지분 13평 등 재개발 구역 지정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비추를 합니다. 비추를 하면서 동작구 지역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따님이 어떤 도보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포커스가 막혀진 물건이에요. 그렇지만은 빌라 투자에 있어서는 출구 전략, 엑시트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물건에 당연히 입지는 좋아야 되고요. 직접적인 호재가 분명 겸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겸비되어 있는 입지를 본다고 하면 추천 물건보다는 지역적인 어떤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자, 신대방 삼거리의 동작구죠. 동작구 전체 지역을 봤을 때 위쪽에 노량진 뉴타운이 있고요.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5억대 투자가 쉽지 않죠. 그리고 실거주할 수가 없겠고요. 그렇지만은 이 끝쪽에 노량진 모아타운이 대상지가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실, 발품 팔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신대방 삼거리역 지금 화면으로 보셨을 때 우측편에 상도동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이 입지해 있는 지역도 겸해서 한번 발품을 팔아보신다고 하면 충분한 어떤 물건이 있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자, 황금성이 나름 타 부동산, 특히 아파트보다는 떨어지는 빌라 투자에 있어서 입지는 말씀드린 입지는 당연히 좋아야 되고요. 직접적인 호재가 겸비되어야만 좀 수월하게 자본이득을 보고 출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본 상담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상담은 다세대 주택 관련한 상담이었는데요. 아파트와는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빌라는 출구 전략을 세울 때 개발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고민하고 계신 이 지역보다는 개발 호재가 있는 다른 지역에 조금 더 발품을 팔아보면 어떨까라고 조언을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와 함께할 수 있는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해 드립니다. 격주 수요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2호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열립니다. 박성규 대표와 함께 하시려면 예약 꼭 해주셔야 하니까 02-2128-8504번으로 예약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알찬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와는 여기서 이만 인사 나눕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은 마무리되지만 상담 창구는 모두 열어둡니다. 먼저 상담 전화 02-2128-8504번, 서울 전화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도 가능하고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카카오톡으로도 토마토 집통 채널 추가하셔서 거기에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가 직접 확인해서 방송을 통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실시간 채팅 통해서도 방송에 참여가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끝으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양한 방송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방송에 대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전국에 비가 정말 많이 내리면서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지금 내린 비로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